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네, 오늘 뭐 이규찬 기자랑 재미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규찬 기자는 이제 막 스튜디오에 근처에서 어슬렁거릴 뿐이고 자, 오늘 시장은 뭐 그냥 강보합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이 좀 힘을 낸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또 제가 늘 걱정하는 이 버블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규찬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 기고만장 기자실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1월 21일 수요일 기고만장 기자들이 떴다. 머니투데이 방송 산업부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2006년 12월 창사 이후 5년 9개월 만인 지난 9월 첫 번째 흑자 달성에 성공한 카카오. 흑자 전환에 힘입어 코스닥 상장 여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데요. 관련 업계에 영향을 짚어보고 특히 카카오톡과 함께 새롭게 떠오른 모바일 게임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어지는 유반장의 종목 대탐험 시간, 횡보하는 시장 속 특히나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기고만장 기자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자, 이규찬 기자 약 30초 전까지 취재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빨리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카카오톡 상장한다면 이런 얘기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그 이전에 요새 스마트폰 게임의 대세가 또 바뀌었다고요. 네네. 모두의 게임이라고. 제가 아까 보니까 핫독 스튜디오.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게 NC소프트의 계열사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NC가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이 요새 스마트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안 해봤는데 이 모두의 게임 이게 그림인데요. 영상은 아니고. 네네. 여기 홈페이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이 해보셨나요? 어떤 재미가 좋은가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요. 네. 놀라울 거 없어요. 다 아시는 게임들이에요. 80년대 저희 갤러그 해보셨죠? 오락실에서. 갤러그, 예. 제비우스 해보셨죠? 네. 그쵸. 그리고 그때 뭐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죠? 네. 그런 거 모아놓은 겁니다. 지금 나온 거 애니팡도 그때 맞추던 퍼즐 게임이고 드래곤 플라이트도 갤러그예요. 그쵸? 그렇죠. 갤러그. 그냥 80년대 아케이드 게임이 먹혀요. 뭐냐면 지금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40대 이상이에요. 오. 그러니까 뭐 애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어른들이 왜 돈을 내고 사느냐 했더니 하트 주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한 10만 원어치 하트 사놓고 그리고 그냥 자기 시원할 때마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옛날 추억의 게임들을 자꾸 내면 다 잘 되니까 제가 하나 내면 떼도 볼 수 있을 게임이 있어요. 뭐죠? 지뢰찾기. 저 지뢰찾기 내면 빨리 떼도 볼 것 같아요. 찜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만들기 어려운 게임들은 아니고 이런 게임들이 그때 유행 타고 지금 다들 히트치는 상황입니다. 유행도 참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NC가 카카오톡에 뭔가 배급을 안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모두의 게임을 카카오톡으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좀 사실 굴욕적인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NC소프트 김태희 대표가 네. 지난번 지스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엔 NC소프트가 아예 모바일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너네는 모바일 안 하냐 맨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합니다라고 하면 저는 실망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건 NC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거 내놨어요. 애니팡 비슷한 거 이러지 않고 그냥 그런 자회사 중에 원래 그거 하는 회사를 사놓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 거 하고 NC소프트는 내년에 아예 모바일화가 되겠다 우리가. 모바일이 이제 기회를 봤다. 모바일로 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가느냐? NC소프트 자체가 이제 모바일화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게임 한두 개를 모바일 게임을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말 모바일에서 모멘텀이라면은 NC소프트가 내년부터 선보일 것들이 정말 좀 새로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나오는 거는 NC소프트 거는 아니고 산 회사들 중에 그건 NC소프트가 잘 사요. 네. 이런 회사도 잘 샀고 그리고 야구 게임 잘하는 회사도 사놓고 엔트리브 소프트 이런 것도 사놓고요. 이 외환위기 전후로 개발돼서 세상을 참 놀라게 했던 게 이제 리니지. 네. 그때 이제 리니지 1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가 크게 됐었는데 이 불황 때, 침체 때
확실히 이런 좀 이렇게 사행성 산업들이 좀 번창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참 그 모바일 게임 오늘 얘기할 주제가 그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프레임을 좀 바꿔야 돼요. 프레임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게임이라 그러니까 게임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본질이 뭐냐는 거죠. 사람들이 왜 게임을 하느냐, 게임을 왜 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리니지를 하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요. 그 예를 들면은 리니지에서 이제 하는 거는 내가 게임을 하는 동안 모은 것들이 쌓여요. 자산이 쌓여요. 이건 뭐냐면 집하고 차예요. 현실에서 난 집과 차 좋은 거 같고 야.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내가 못 하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루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에서는 내가 좀 그렇게 강자가 되고 싶고 승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요. 그리고 요즘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똑같아요. 조건이. 그렇게 뭐 누구는 집 있고 차 있고 나는 없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에서 서로 컨트롤하고 친구들하고 협동 플레이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당구장 안 가잖아요. 네. 당구장 대신 PC방 가서 우리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다르죠.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은 뭐냐면 40, 50대 아저씨들이 출퇴근 시간 그리고 11시 이후에 침대에서 해요. 우리에겐 저녁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없고 우리는 여가가 없고 뭔가 시간을 빼려니까 40, 50대 아저씨들은 항상 바쁘세요. 네. 뭐 가족들은 나한테 놀아주지도 않죠. 그런 분들이 혼자서 조용히 현실 도피할 수 있고 짬짬이 하실 수 있는 게임들. 현실 도피용 게임인데 현실 도피가 무슨 MMORPG처럼 완전히 몰입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내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40대, 50대 아저씨들이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뭐 해야 되죠? 뉴스 볼 거 외에는 없어요. 퇴근했어요. 11시에 딱 앉으면 옆에 있는 마눌님께서 드라마 보고 계세요. 지금 무슨 남녀 평등 얘기하는데 솔직히 집안에서 권력은 이미 끝났어요. 네. 리모컨 못 집니다. 그런 분들이 뭐 보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개인의 가정사까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모바일 엘도라도 카카오 상장한다면 얼마? 와, 뭐 9월 달에 흑자 전환했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이제 언론에 나왔었는데, 자, 이 흑자가 났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럼 카카오가 다음 단계 상장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장할 거죠라고 물으니까 내년에나 돼야 하죠. 내년 검토하죠. 얼마 안 남으면 내년 한 달 뒤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검토 안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판에 박힌 답이에요. 그럼 올해는 흑자 전환하니까 내년에 요건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상장한 작업들을 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3월 정도에 대규모 스톡 옵션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그 일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주요 주주들의 스톡 옵션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면은 지분 구조 일종이 확정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시겠지만 상장하기 전에 지분 구조 변동 기간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요건들 맞춰서 딱 계산해 보면 언제 할지가 나와요. 그래서 딱 내후년에 증시 입성한다. 딱 보면 되겠습니다. 내후년에. 예. 야, 내년은 본격적으로 상장을 위한 작업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톡이 상장을 한다면은 뭐 지난번에 그 CEO가 나와가지고 김범수 의장인가요? 회장인가요? 그분은 항상 의장 이런 걸 직함을 달대요. 네. 그분이 얘기하신 길에 뭐 100만 중소기업에 정말 뭐 동반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플랫폼을 자기가 제공을 한 다음에 뭐 이익을 얻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일 텐데. 네네. 자, 이 카카오의 성장 스토리, 성장 어떤 평가, 가치 평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증권이 리포트에서 카카오의 가치를 매긴 게 있어요. 4조 4천억 원을 매겼습니다. 4조 4천억 원 매기고 그 카카오라는 회사를 매긴 게 아니라 카카오톡을 매겼어요. 카카오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 라인은 3조 1천억 원이니까 지금 카카오를 못 사니까 라인인 사라. NHN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팩트였죠. 박재석 이사가 또 얘기를 했군요. 네. 그분도 한번 지르면 크게 지르던데. 네. 그 미국에서 이런 분위기가 언제 났냐면 진가 상장할 때 모바일 게임 업체 진가 그리고 페이스북 상장할 때 막 질렀죠. 모건 스탠리가 IPO를 했는데 IPO를 하기 전에 모건 스탠리가 계속 페이스북과 진가가 좋다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다라고 계속 평가를 했었고
결국은 모건 스탠리가 IPO를 주관사 하더라고요. 그 페이스북 주관사를 한 모건 스탠리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고 이런 것들은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페이스북은 거의 뭐 신저가하고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이규찬 기자가 볼 때 도대체 이 카카오톡 상장 기업가치 분석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비교할 만한 기업이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그 사실 저는 4조 4천억 원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 매출만 따지면요. 8월에 그 게임 가지고 47억 났고요. 9월에 138억. 이게 10월에 얼마나 됐냐면 400억을 넘었어요. 지금 보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 찍고 나서 10월이 400억이에요. 지금 게임 해봤자 몇 개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라인업도 다 갖춰지고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500억, 600억도 무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장 속도 보면 뭐 무조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게까지 안 보고 무난하게 이제 한 달 매출액을 500억, 600억만 잡아도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게임 업계 순위가요. 넥슨이 1등인데 1조 2천억 정도 하고요. 네. 연매출이.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NHN 한 게임,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데가 6천억대예요. 2위부터 4위가 6천억 정도에서 안팎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바일 게임 매출 가지고만도 거의 6천억 지금 육박하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는 카카오는 그 모바일이냐 뭐냐를 따지기 전에 그냥 게임업계 통틀어서 일단 2위가 확정이 돼요. 그럼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회사 주식 보면 4, 5조는 충분히 가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에 게임만 얹었을 뿐인데 게임 매출이 이렇게 난 거예요. 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다른 거 얹으면 또 그만큼 나는 거죠. 요즘 NHN이 사실 PC에서 워낙에 강한 점유율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검색을 더해서 검색 광고로 돈 벌고 여기다가 뭐 얹어서 또 뉴스로 돈 벌고 뭐든 얹으면 돈 버니까 이제 오픈마켓도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비슷하게 카카오는 여기다가 새로운 또 플랫폼을 얹겠다고 해요. 내년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라는 게 나오는데 저도 여기다가 한번 올려볼까 싶어요.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지에 뭐 하는 거냐면 누구나 동영상이든 기사든 블로그든 뭐든지 자기가 가격 매겨서 올려라. 그럼 판매액에 나는 20% 가져갈게. 그럼 저 기사 써서 거기다 올려서 한 건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러면 1인 미디어도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인디밴드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음악 이렇게 막 멜론이나 이런 데 딱 배치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야, 복잡하네요. 그죠? 여기다 내가 뮤직비디오 올리고 하면은 또 팔아서 돈 벌 수 있고.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는 게 뭐냐면 100만 명을 돈 벌게 하겠다라는 이 던진 걸로 해서 오라 이거예요. 그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야 자기가 성장을 하잖아요. 카카오는 지금 플랫폼만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얹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얹어줄 사람 오세요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기회가 없는데 여기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들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무섭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료 콘텐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장르의 콘텐츠를 카카오톡이 뿌려주겠다. 그래서 클릭해서 사면 20%를 카카오톡이 그죠. 먹고.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게 이북이에요. 이북. 우리나라에서 왜 이북 안 되는지 아세요? 서로 지들 먹겠다고요. 자기가 플랫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서점들끼리며 뭐면 다 쪼갈라져서 사람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하나 쓰려면 다운받고 뭐하고 복잡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미국에서 애플이 하니까 다 됐잖아요. 됐죠. 애플이 통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통일돼서 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끼리 같이 하자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카카오가 이제 시작했어. 어떡할 거야? 네. 이제는 출판사들도 그냥 카카오에 올려야 돼요. 이북 딴 거 뭐 다른 서점 필요 없어요. 카카오에 올리면 다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제가 지금 저기 마켓워치의 그 페이스북 차트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165배. 네. 저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엄청난 연봉을 받고 계신 애널리스트는 페이스북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한 PER 한 300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실적이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글쎄 그렇게 여기도 사실은 이제 수십억의 가입자를 전 세계에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카카오톡 역시 지금도 뭐 한 가입자가 지금 한 6,600만인가요 벌써? 예. 네, 3,4천만 훌쩍 넘었군요.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건데 과연 이 어느 정도의 이 밸류에이션을 줘서 PER을 매겨서 네. 이
기업 가치를 책정하고 시장 가치를 산출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고민이 될 것도 같은데. 작년이나 좀 위메이드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 카카오의 시장 가치를 1조 보고 네.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그땐 비쌌어요. 아, 적자 보고 있었고 가입자 많은데 너 돈 어떻게 벌 건데라는 거에서 답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모티콘도 팔고 있고요. 우리 뭐 여기다 뭐 커피 쿠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주고 받고요. 이러는데 그게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게임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 잡았다라고 싶은 거고, 게임 되는구나. 해외도 가자라고 해서 어제부터 세계 216개국에다가 이 게임 플랫폼을 오픈했어요. 아, 해외에서 터져주면 더 터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고 있고, 또 여기다가 사실 카카오 스토리는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아요. 카카오 페이지는요. 페이지. 왜냐하면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하면 맞아. 네이버 제낄 거다. 어, 지금 사람들이 뉴스를 PC에서 보려면요. 특히 우리 방송 뉴스는 참 제약이 있어요. 무슨 플레이어 다운받고 뭐 하고 게다가 업무용 하고 있으면 몰래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모바일에서는 이런 방송 뉴스 보기도 좋고 동영상이든 글이든 사람들이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만한 화면에 누가 배치하느냐가 네이버가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결정했다면 또 난리가 나겠네요. 이제 그렇죠? 카카오가 어떻게 뉴스 배치하냐가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하기를 할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카카오 페이지가 뉴스도 포함할 수도 있고 다 이 안에 넣을 수 있다. 모든 컨텐츠를. 그러니까 그만한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카카오톡 뭐 뜨고 그러면 NHN 이런 거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가요? 아니면 같이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박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 카카오 잘 되니까 라인도 잘 될 거고, 그래서 같이 좋은 후수해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뭐 잘 될 수는 있겠으나, 문제는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 게임이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카카오가 이렇게 너무 영향력이 커지면 네이버가 말 그대로 모바일에서 더 경쟁력 있다라고 영향력을 키워갈 거라고 하는 중에 그 모바일에서 영향력이 뺏기잖아요. 야, 그렇게 되면 네이버한테는 또 이렇게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참 그 재미난 얘기이긴 한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사실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트렌드를 읽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볼 때 그런 시간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으로 파고 들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저는 사실 스마트폰을 이제 이번에 갤3를 바꿨기 때문에 네. 한 2년은 써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2년 쓰고 난 다음에는 저는 이제 다시 2세대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를 막는 딱 하나가 이 카카오톡 무료 메신저거든요, 요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별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카카오톡이 정말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수익성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게 수치로 나올 때까지는 많은 과정과 평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게임은 평가가 쉬워요. 게임은 쉽죠. 네, 게임 네. 되게 쉬워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연령이에요. 아, 지금 카카오 게임에서 연령. 그 이용자 연령을 따져봤더니 40대 이상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게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 고객입니다. 아, 첫 고객이 재밌네라고 맛들이기 시작하니까요. 애니팡을 다운받았어요. 재밌게 했어요. 그 다음에 캔디팡이 나왔어요.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1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재밌는 거 없어 하는데 드래곤 플라이트 나왔어요. 다운받았어요. 또 1등 해요. 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매번 갑자기 1등 했다는 게 트렌드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 사실은 간단해서 하루 이틀 해보면 다 알고 이제 익숙해요. 그리고 쓰고 버리는 게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형상이 이미 두드러져 있어요. 미국에서는 앱스토어 보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앱들은 변동이 없어요. 왜냐? 오, 제가 검색 하나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제 UI라는 게 내가 앱을 깔아놓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더 이상 뭐 바꾸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쓰던 대로 써요. 지도는 이거 쓰고 검색은 이거 쓰고.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는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을 쉽게 쓰고 버리고 쓰고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임들이 그래서 주기는 짧지만 굉장히 신규 게임들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는 대신에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애니팡이 대세라서 몇 달씩 가잖아요. MMORPG NC소프트 최고 장점은 뭐냐면 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못 버려요. 집을 뭐 쓰다가 버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고객이 리니지 고객이 아직도 10년째 하고 있어요. 리니지 이게 추억의 게임이라고 하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300억씩 400억씩 매출이 나는 거고. 그런데 애니팡이라든 이런 게임들은 어떠냐면 쓰다가 질리면 버리고 질리면 버리고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3, 4개월 가는 대박이 나중에는 하루짜리 대박일 수도 있어요. 네. 하루 매출 10억 찍었습니다. 야, 다음 날 없습니다 매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모바일 게임은 이렇게 이제 그러면 모바일 게임은 좀 MMORPG하고 좀 차이가 있다. 네네. 그 결국은 그러면 그 플랫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쓰고 버리는 걸 소비를 어디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만든 애들은 계속 그런 리스크 가지고 하는데요. 그 게임을 사고 있는 장소, 결국 유통이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0만 게임 3개 나왔죠, 지금. 애니팡, 캔디팡, 드래프트. 그게 영화랑 똑같습니다. 기억나세요? 1000만 영화 3개 나왔었어요, 우리. 맞아요. 똑같네. 네, 1000만 영화 태극기, 실미도, 그리고 이번에 네네. 그래서 딱 그때 당시에 1000만 영화 3개 나왔을 때 상황 비슷해요. 와, 영화가 잘 될 거야. 광해도 그럼 1000만 다들 만들어요. 100억, 200억 투자해서. 다 망해요. 다 망해. 예, 만든 사람 망하고, 그런데 1000만 명이 영화 관객으로 진입이 됐어요. 안 보던 사람들까지. 방화라고 해서 예전에 한국 영화 안 보던 사람들이 한국 영화 볼만한데? 이러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갈까요? CGV를 갑니다. CGV가 돈을 벌죠. CGV 돈을 벌죠. 그렇죠. 즉 카카오는 돈을 벌고 지금 소위 뜨고 있는 증시에서 좀 안 좋은 움직임이 많이 보여요. 요즘 뜨고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다들 개인이나 조그만 업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인기에 있을 때 이런 회사를 살짝 붙여서 주가 좀 튀어보겠다라는 맞아.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요. 네네.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기사로 한번 저걸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하기가 좋은 게 혼자서 만든 게임이 갑자기 대박 났으니까 너 우리 회사 들어와. 그러면 갑자기 야 이런 대박 게임을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우리 회사는 주가는 확 올라가야 돼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이 떴다지고 하는 가운데서 돈은 차곡차곡 카카오한테 20%씩 쌓이고 구글하고 애플한테 30%씩 쌓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 업체 말고 또 이렇게 이런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팽창하는 거에 따른 어떤 수혜되는 그 회사들, 게임 회사들 혹시 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떻게 좀 될까요? 일단은 NHN 같은 경우는 NHN. 장단점이 있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그 NHN 라인이 카카오톡하고 제일 비슷하니까 NHN도 뭐 잘하겠지 이런 거거든요. 뭐든지 좀 비슷해 보이는 걸 찾아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이 전형적인 분석 방법인데 네이버 재팬에서 라인이 그 메신저 라인이 3분기에 이제 108억 원 매출 냈어요. 그러니까 흑자 내고 매출 낸다는 거가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게 다 이모티콘 이런 거예요. 게임에서는 아직 매출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일본에서만 라인이 지금 잘 먹히고 있는데요. 성공해도 갈라파고스 성공이에요. 일본만 특이해요. 왜 전 세계에 유행한 강남 스타일 일본에서만 유행 안 했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일본만의 특징이 있어서 거기서 먹힐 수 있다. 네, 대신 그게 시장이 꽤 크니까 괜찮은데 NH는 뭔 적용했냐면 한국에서 통하는 내수 모델을 일본에서 똑같이 내수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현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에 통하는 거를 다른 나라 공통으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로벌에 통하는 걸 한국에 터뜨렸다. 그게 전 세계로 간다면 어마어마하지만 어마어마할 텐데. 일본에서 현지화한 거니까 기대되는 그 수준은 현재 NHN이 내는 매출과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과연 막 빅뱅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게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이 카카오 중심이라서 그게 내수에서의 네이버의 영향을 깎아먹는 거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라서 이게 호불호는 좀 더 지나서 판단해야 된다. 무작정 수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워낙 지금 이 빅 트렌드죠. 사실은 이게 우리 시장에서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워낙 통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또 이 컴투스 게임빌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경쟁력이 있는 알짜 이런 그 게임 개발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역시 여기는 그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좋게 많이 얘기하는 기업이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멘텀하고 능력은 좋아요. 그런데 전략은
안 좋아요. 뭐냐면 게임비 컴투스가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 업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비 컴투스가 냈다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먹어주는 거예요. 네. 뭐냐면 MMORPG 게임이다 하면 NC가 냈다면 무조건 사주는 거야. 일단 샀던 사람들은 다 만족하니까요. 근데 게임비 컴투스 비슷한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들 게임비 컴투스가 뭔지도 모르는 40, 50대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게임이 아직도 먼 얘기예요. 나는 오목 두고 있는데 쟤는 바둑 두자 그러는 거예요. 난 바둑 둔 적이 없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이 사람들한테 유리한 게임이 되겠지만 나는 그냥 오목만 둘래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갤러그만 할래 뭐 이런. 이렇게 하면 되면 여기서는 힘들어지죠. 게다가 이번에 카카오에서 문제가 난 게 뭐냐면 게임이라고 컴투스가 자기가 그동안 몇 개 많은 인기 게임 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잘 모아줄 수 있는 자기가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려고 했어요. 기껏 한 게 그러니까 뭐 자기 계정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을 좀 더 크고 장기적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개별 인기 게임들을 이렇게 모으는 효과를 못했구나. 그건 카카오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게임을 띄우려면 카카오에다 갖다 줘야 되는 갖다 줘야 상황인 되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좀 나눠 먹든지 그러니까 원오브 되면 되든가 카카오랑 친한 100명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100명 중에 한 명이 될래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는 끝까지 난 여기 내 시장을 지킬래라고 하는 거죠. 어느 쪽을 판단하든 간에 이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그 판단을 보고 주가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카카오톡 게임비에 대해서 약간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위메이드 아까 얘기했듯이 1조 원의 가치를 보고 카카오톡 지분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4조 아까 뭐 4조 4천억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얘는 어떤가요? 위메이드하고 또 요새 시끄러운 그 뭐 YD 온라인은 뭐 몇 번 얘기했었는데 위메이드 어때요? 위메이드?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카카오가 10조 가면 위메이드 주가는 말 됩니다. 네. 10조 가면 위메이드는 말 된다. 딱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지금 철저하게 위메이드의 주가는 카카오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 지분 가치 도대체 얼마일까? 카카오 얼마일까?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위메이드도 올라가고. 게다가 일단 주요주주니까. 근데 카카오 사실은 카카오 게임 하면 게임이 대단한 게 아닌 걸 누구나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카카오에 붙여주면 대박 나고 못 붙이면 망한다. 이게 지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카카오 앞에 줄 섰어요. 게임이 한 몇천 건이 지금 서갖고 왜 우리 건 안 붙여주냐고 카카오에. 우리도 붙여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쳐요. 그러면 카카오톡은 그 선별해서 자기가 결정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그래도 주요 주주가 친하니까 위메이드 게임은 잘 붙여주겠지거든요. 넥슨이든 뭐든 위메이드 지금 카카오에 붙였더니 무조건 1등하고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전에 얘네들이 내가 카카오랑 안 놀래.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디 걔네한테 가겠어 했는데 애들이 다 갔어요 지금. 다 줄 서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제일 친한 애가 위메이드다라는 이유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는 거죠. 네, 대단합니다. 이 위메이드는 사실은 뭐 이제 좀 궁금한 게요. 이 카카오톡이 이제 권력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내부적인 그 자정장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갖춰져 있나요? NHN도 그것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었는데 네이버. 김범수 의장이라는 분이요. 의장. NHN 같이 만들고 말 그대로 NHN의 장점, 그리고 성공한 거,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소위 문제될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그 카카오 페이지도 내가 배치를 하면 또 권력이니 뭐니 하고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배치 안 하고 그냥 검색만 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 해요. 대신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검수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게임에서는 그래도 게임은 B2B니까 그래도 그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게임은 당분간 유체제. 근데 애플이 지금 유체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처럼 잘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잡음이 자꾸 생겨한다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플랫폼 업체, 이 카카오톡, 요거 어떤 비즈니스 리스크 이런 건 없나요? 당연히 있죠. 말 그대로 그 운영상의 그 신규 회사고 아직은 미숙하고 그래요. 근데 아직 방향은 아직까지 현명하게 잘 잡고 있는데 이제 권력을 막 얻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줄 서고 나랑 일을 하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한 방에 훅 아니면 한 방에 확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방에 훅, 한 방에 확. 자, 유채 기자, 오늘 아주 트렌드 잘 읽었습니다. 좋은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